1948년 남한 지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해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38선이 그어질 때부터 시작된 미국과 소련의 대립은 남북한 경비대, 경찰로 옮겨져 더욱더 격화되었고 47년부터는 서로에게 총까지 쏘게 됩니다. 이미 격해지기 시작한 38선상의 충돌은 48년 단독정부의 수립이 확실시되자 더 강해지고 빈번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굉장히 여유로웠지만 남한은 아니었습니다. 47년 미소공의가 실패로 끝나며 미국은 소련과의 협상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문제를 유엔으로 넘겼습니다. 유엔은 총선거를 진행해 한반도에 통합된 하나의 정부를 수립하려 했지만 이미 46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해 사실상의 공산정권이 들어선 북한 지역을 소련이 포기할 일은 없었습니다. 결국 소련의 반대로 북한 지역을 제외한 남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남북한의 분단이 확실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5월 10일에 총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되자 한반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집니다.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 남북은 이념으로 대립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충돌하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남북이 서로 단독 정부를 세운다면 이것은 한반도에서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두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념 싸움이 단순히 정치적 갈등이나 논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사를 건 싸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남한에 비하면 상황이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미 46년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기구를 수립해 정권기관을 만들어냈고 47년에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해 정식으로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반면 남한 지역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애초에 해방 직후 좌파가 우세했던 한반도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총선이 결정되자마자 지역 내 좌익이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우익 내에서도 단독정부가 아닌 통일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익 반대 세력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북한과 협상하려는 한편 좌익 반대 세력은 전면적인 반대와 극단적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총선이 한 달 정도 남은 4월 3일 제주도에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해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민간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도 선거구에서는 투표를 진행하지 못하고 재헌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투표 또한 공산주의 진영의 격렬한 반대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선거기간 3일 동안 경찰 7명, 우익 41명, 공산주의자 31명이 사망했고 57건의 투표소 습격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기를 전후해 38선상의 충돌도 급증했습니다. 충돌이 본격적으로 격해진 47년도에 한 달 평균 10건 내외의 충돌이 발생한 데 비해 48년 5월에는 26회, 6월에는 31회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남한 내 공산주의자들의 극단적인 공격 행위도 급증했는데요. 73회의 마을 공격이 일어났고 86건의 경찰 공격, 9건의 관청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시위나 방화와 같은 무질서 행위는 196건이나 발생하는 등 사회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격렬한 저항 속에 진행된 총선을 통해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년 10월 19일에 제주도 진압을 명령받은 여수주둔 14연대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미군정은 48년 초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과 미군 철수가 구체화됐을 때부터 한국군의 병력을 급격히 증강시켰습니다. 이때 국방경비대 내부로 좌익 세력이 대거 유입되었는데요. 그들은 군 내부에서 자신들에게 동조하는 자들을 늘려나갔고 제주도 진압을 명령받자 우발적으로 무장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남로당 계열의 부사관과 사병들이 일으킨 반란은 약 2천여 명의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적 침투에 기초한 이 반란은 곧 진압당했고 반란군 주력 부대는 지리산으로 숨어들어 빨치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반란군 토벌은 49년까지 계속되었고 이후 군 내에서는 대대적인 숙군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총선거를 전후에 발생한 좌익 세력의 극단적인 공격 행위는 대한민국을 건국전부터 크게 흔들어 놨습니다. 좌익 세력의 주도로 민간에서 벌어진 제주 4.3 사건, 정규군의 반란인 여순 사건, 그리고 빨치산으로 이어진 폭력 사태는 국가적 차원에서 위기의식과 적대의식을 만들어냈고 결국 공산당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48년 10월
소련군을 시작으로 미소 양군이 한반도에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미군이 완전히 철수한 49년 1월까지 38선은 매우 고요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이때 적개심에 불타는 한국 정부는 국내의 의심 세력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의 표적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좌익 세력이었습니다. 정부는 1948년 12월 국가보안법을 제정했고 남로당 등 모든 좌익 세력을 불법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국가체제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정부는 남로당에서 그치지 않고 같은 우익인 김구를 비롯한 남북 협상파와 국회 소장파들까지도 의심했습니다. 정부는 여수 반란에 우익이 개입했고 그중 김구가 반란과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정치 공세를 펼쳤습니다. 물론 김구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지만 기자회견을 해야 했습니다. 한편 군 내부에서는 좌익 세력과 임시정부 계열의 남북 통합파 등을 합쳐 군의 약 5%를 숙청했습니다. 한국의 지도부는 이제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버렸습니다. 물론 북한도 49년 3월 김일성이 스탈린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무력통일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평화통일의 가능성은 이미 접은 상태였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철수하며 약 500여 명의 군사고문단을 잔류시켰고 군체계를 미국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무기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분노에 휩싸인 한국 정부가 북진할 것을 우려해 탱크 같은 공격용 무기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소련도 북한에 군사고문단을 잔류시켰습니다. 약 200여 명의 군사고문단은 북한군의 지휘관을 양성했습니다. 소련 역시 북한에 무기를 제공했는데 대부분 신형 무기가 아닌 중고 항공기와 탱크를 제공했습니다. 중고 무기이긴 하지만 확실히 북한의 무기 전력은 한국보다 강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군사고문단 수를 보면 미군이 소련의 2배 이상 많았지만 수준은 달랐습니다. 미군은 고문단 중 5분의 3이 병사로 구성됐지만 소련은 전원이 장군이거나 장교였습니다. 49년에 벌어진 충돌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북한의 지휘관들은 대부분 항일 유격대 출신으로 남한 장교가 일본군 출신이 많다는 것에 전의를 불태웠으며 한국의 전방 지휘관들은 48년까지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공산당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48년의 충돌이 우발적인 공격과 그에 대한 보복이었다면 49년의 충돌은 계획적인 작전행위였습니다. 병력도 단순히 경찰과 수비대의 충돌이 아닌 정규군이 동원되었고 소총을 사용한 충돌에서 기관총과 박격포 등 중화기가 사용되는 충돌, 아니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49년 5월 4일 개성 송악산에서 연대급 규모의 고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옹진반도에서 3차례 전투가 발생하고 양양 도립사건 등 수차례의 연대급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12월 국군의 음파산 기습작전 이후 38선은 또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충돌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연대급 전투는 사라졌고 이전처럼 소규모 충돌만이 지속될 뿐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전쟁을 선전하던 북한의 언론들은 갑자기 50년 1월부터 4월까지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상황에서 5월부터는 갑자기 침묵을 깨고 남한이 38선을 침범해 공격해온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6월까지 스스로 공격당했음을 계속해서 선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25일 새벽 38선 이곳저곳에서 총포탄 소리와 함께 산발적인 전투 보고가 올라왔습니다.